자, 우리 공군사관학교 지원동기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교재는 요 지원동기서 작성 가이드 요건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첫 페이지 한번 펴볼게. 자, 일단은 우리 좀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내가 이 지원동기서를 왜 쓰는가, 혹은 사실은 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 하면 지원동기서인데 말로 하면 사실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거 지금? 면접에 대한 얘기인 거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지원동의서를 왜 쓰는가? 아니면 사관학교에서 면접을 왜 보게 하는가? 뭘 검증하고 싶기 때문에? 그 진성은 뭐에 대한 진성이야? 군인. 특히나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그치? 내가 합당한 인재인가를 증빙을 하고 싶은 거지, 사관학교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모든 지원동의서든 면접이든 그 답변 안에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돼. 이 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향해야 되지? 결국 뭐? 내가 장교에 어울리는 인재이다를 증명해야 된다. 그치? 뭐 가령 아주 요즘에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가령 비근하게 그냥 자기소개 해봐라 이런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치자.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 저 초등학교 때 어디 초등학교 나왔고 뭐 여기부터, 아니 그거보다도 이거부터 시작한다. 저희 집에 뭐 대부분 다 그런데 엄격하신 아버님과 그렇지? 인자하신 어머님 사이에서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로 태어나서 어릴 때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뭐 하고 중학교 때 어디를 가서 뭐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쓴 것과 똑같거든? 왜? 이 안에는 내가 장교로서, 결국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장교로서 어울려요. 날 뽑아주세요. 이걸 증빙하고 싶은 얘기인데, 근데 이 안에 내 장교로서의 특성이나 나의 어떤 적성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나? 전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쓴다면 어떨까? 저는 어릴 때 강원도 두메산골에 살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살면서 친구들과 산과 들을 뛰어다녔습니다. 그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때 저는 친구들과 놀면서 그때부터 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체력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도 중재해보고 친구들의 놀이도 이끌어보면서 리더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어린 마음에 한번 좀 담아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안에 벌써 뭐가 드러나? 두 개? 장교로서의 체력적인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의 적응도,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이 두 답변이 갈리는 딱 분기점이 뭐냐?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글을 썼느냐지. 그치? 전자는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오는 대로 씨부린 거야. 그치? 근데 후자는 내가 뭘 자랑할까를 계속 고민한 거지. 그치? 그 한 목적성,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장교, 내가 지금 말하는 속성이 장교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혹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그치?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이거. 차별성. 지원동의서를 얼마나 많이 읽겠어? 그 사람들이. 그치? 한 조에 오는 애들이 뭐 3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그치? 그것들을 다 읽을 거란 말이지. 그럼 하는 내용들, 쌤도 이제 뭐 참석하려고 받아보면 하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 대부분의 경우 인상에 남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그냥 개념적인 얘기만을 계속 늘어놓는 경우. 즉, 네가 얘기하든 내가 얘기하든 특별한 경험을 했던,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막 써놓는 경우에는 그 글을 읽으면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딱 듣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치? 가령 우리 노력 부분을 쓰라는 게 많이 있잖아. 그치? 우리 공군사관학교 1번 문항에도 지원 동기와 노력을 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력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교로서의 체력적 노력,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체력 노력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봐라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저는 장교로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매일 3km씩 구보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팔굽혀펴기를 몇 개씩 하고, 방과 후에 끝나고 나면 어디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11시까지 막 운동하고,
그치? 처음에는 뭐 3개 쓰나? 다음에 5개가 되고, 6개가 되고, 7개가 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 노력 맞아. 하지만 그 노력 안에서 장교로서의 자질이 증빙이 되나? 굳이 끌어낸다고 하면 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도인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체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저는 체력이 워낙 약해서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체육학원 끊었습니다. 뭐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운동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돼서 관장님께 좀 여쭈어봤다. 그랬더니 관장님 말씀이 너 한번 계획표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못해 임마. 쉬어야지.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중요해. 난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열심히 운동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휴식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했다. 그랬더니 처음에 매일 열심히 노력만 했을 때는 뭐 힘들기만 하고 계속 피로가 쌓이면서 운동의 성과가 나오지 않던 게 오히려 중간에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내가 운동한 만큼 효과도 나오고 기록도 향상되게 되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과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조급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충분한 휴식과 몰입의 시간, 몰입과 휴식의 배분이 모든 과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쓴다면, 그럼 여기서 리더로서 혹은 어떤 일을, 어떤 고난을 겪어내는 어떤 회복 탄력성으로서 내가 특수한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증빙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단순히 나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든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남들과 차별적인 걸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돼. 즉, 뭐가 있어? 차별성을 만드는 건 그럼 뭐냐? 차별성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만의 특별한 경험과 사례, 여기에 있다. 방금 쌤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사례가 뭐였지? 너무 안 돼가지고 여쭤봐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언을 들었던 거, 그것까지 다 꾸며낼 수 있나? 즉 우리 범죄학에서도 그러잖아. 어떤 사람을 이제 범인이라고 단정할 때, 그렇지? 저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찔렀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지나가다가 찔렀는데 그 피가 흘러가지고 보도블록 사이에 어떻게 흘러가더라, 그렇지? 그리고 찔리고 나서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이런 식으로 지르더라, 이렇게 얘기한 2명이 있다고 치자. 그럼 누가 범인이야?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진실성이다. 그렇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안에서 특별한 걸 뽑아내기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얘 이거 진짜 했네. 진짜 한 거를 사례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느낀 점까지 도출했네. 생각도 깊네. 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은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기, 승, 전, 장교. 이렇게. 그치? 이러면 좀 더 쓰기 쉬울 테니까. 자, 기는 뭐냐 하면, 기는 뭔가 이제 관심을 유발하는 거지. 관심 유발. 가령 뭐, 저는 리더는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던지는 거야. 그러면 면접관이 생각하겠죠. 용광로? 리더가 뜨겁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남들과의 차별성을 만드는 거잖아. 맞지?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승에다가는 뭘 써야 되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만의 구체적인 사례를 써야지. 그렇지? 내가 합창대회를 준비하는데 이 새끼들이 하나도 참여도 안 하고 힘들더라. 그렇지? 합창대회에서 소프라노, 알토 나눠야 됐는데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힘들었다.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음악에 있어서 목소리가 어떤지, 어떤 음악적 색조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가서 좀 다 물어보고, 그렇지? 그들에게 맞게 좀 배분을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친한 몇 명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이 친구들 끌어들이고, 이 친구들이 또 친한 친구들 끌어오게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서 친구들 전체가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그래도 그나마 관심 있는 쪽의 영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한 친구가 추천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모여서 결국에는 전체가 참여해서 합창대회를 잘 끝냈다. 이제 이게 승인 거지.
자, 그럼 저 안에서 할 일은 여기서 내가 배우고 성장한 점, 성장하고 느낀 점, 이게 핵심이야. 이걸 잘 살려줘야 돼. 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리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의 니즈를 녹여내야 되는데, 그 녹여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이 활동에서 좀 강조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내가 이용했다는 거지. 관계를 이용했다는 거지. 그치?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 친분조차도 사실 리더에게 있어서 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제대로 쌓는 것도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전. 맞지? 결, 장교. 이건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내가 장교가 된다면 이러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인 대화의 루트에서만 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부대원들 잘 관찰하고 그들과 인간적 교류를 많이 쌓아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진정한 신뢰로서 하나의 부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부대를 이끄는 장교가 되고 싶다. 이게 딱 프로세스야. 그렇지? 물론 지원동에서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반드시 이 두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례와 포장.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뭘 좀 봐주세요. 나 여기서 이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거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그래야만 면접관의 머릿속에 탁 들어오겠지. 맞지? 그치? 자, 요 기승전 장교. 요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사례들을 잘 골라야 돼. 사례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쌤, 저 학생부에 앞만 들춰봐도 쓸 게 없어요. 주로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써야 되는데 봉사활동 하나도 없어요. 리더십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없을 리가 없어, 솔직히. 뭐 하다못해 어디 조 반장 이런 거라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멘토 멘티라도 했을 거야. 그렇지? 그럼 멘티를 했으면 리더는 아닌가? 그럼 관점을 바꿔서 팔로우십에 대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포장하기에 대한 나름이다. 가령 봉사활동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럼 최소한 1인 1역할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예를 들어볼게, 가령. 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썼다고 치자. 저는 본투비 리더입니다. 초등학교 때 계속 반장하면서 정교회장까지 했었고,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반장하고, 3학년 때는 정교회장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공부하느라고 1학년 때는 못했지만, 고2 때, 반장하고, 그치?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리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친구하고, 자, 두 번째. 저는 고2 때 학급의 환경부장이었습니다. 작은 과제였지만 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반 환경 미화에 가장 필요한 건 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뭐 이러저러한 심리학 이론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심리학 이론에 대한 책에 좀 나온 바를 이용해서 그때 쓰레기통 위에다가 하나하나 관역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분리수거 위에다가.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걸 놀이 삼아서 관역에다가 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넣으려고 하게 되었고, 특히나 어떤 심리적 성향 때문에 자기가 넣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안 들어가면 다시 가서 죽지 않는데, 넣으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했는데 안 들어가면 뭐 하다못해 쪽팔려서라도 갖다 넣게 된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관역을 달았더니 우리 반에 그 분리수거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게 인정받아서 정교 쓰레기통 위에 다 관역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야? 기승의 승인 거지. 그치?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강하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좋은 리더십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전자가 더 인상 깊냐? 후자가 더 인상 깊냐? 후자가 더 인상 깊어. 왜? 전자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밖에 안 했거든. 근데 후자는 아무리 작은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뭔가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거지. 자기만의 구체적인 경험과 자기만의 구체적인 고민과 생각, 그로 인해 느낀 점,
이게 가장 완벽한 형태의 면접 대답이든 지원 동의서의 답안이든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없다고 하기보다 학생부에는 진짜 한 줄만 써 있어도 돼. 얘가 환경 부장도 아니라 환경부원으로 활동했었음 이렇게밖에 안 써질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뭘 어떻게 포장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부나 이런 거 뜯어보면서 어떤 활동들이 나한테는 조금 더 나의 군인으로서의 적성을 드러내기 좋고 편할지 또 한번 고민해보고, 사실 조금 약간의 각색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례가 좋다면 그 사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가령 아까 합창에 의해서는 내가 이들의 특성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지, 아니면 처음에 애들이 안 모이니까 처음에 친분을 이용해서 친한 친구들 위주로 친한 친구를 끌어오게 만든 거를 초점을 맞출지. 그 전자라고 하면 느낀 점이 어떻게 나와야 돼? 리더로서 과업에 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부대원들을 잘 알고 관리하는 거, 그치가 더 중요하다. 부대원들 잘 아는 거 이퀄 일에 대한 능률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치? 후자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더가 공식적인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비공식적 관계를 잘 관리하는 리더야말로 오히려 더 훌륭한 리더가 되더라. 라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 거지. 맞지? 사례가 좋으면 사례를 보고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례가 좋지 않으면 내가 반대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요인은 뭐지? 그렇지? 나는 리더십을 뭐라고 생각하지? 리더십은 카리스마인가? 서번트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인가? 만약에 서번트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합창대회의 사례를 각색하는 거지. 아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지? 나 이렇게 발로 이거를 그 친한 친구들을 위주로 끌어들여서 개인적 친분을 위해서 가지고 끌어들였어가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로 뛰었어. 친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설득했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설득해 오게 만들었고 이렇게 발로 뛰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초점을 맞추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든 이 두 개가 잘 상보가 돼서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스토리 소스를 잘 구성하는 게 결국에는 답안을 잘 쓰는 일이다. 혹은 나중에 면접에서 면접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쪽에 있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면 쓸 것, 요거에 대한 얘기야. 자, 1쪽에 한번 볼게요. 1쪽에 보면, 분량을 엄수하고 단어와 어휘에 유의해라.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하고 하던 어휘나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맞지? 가령 요즘에 너희들이 쓰는 말들 뭐가 있냐? 그런 거. 그렇지? 저는 공군 쇼를 보고 밤티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밤티 안 나게 고칠래요.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쓰면 안 되겠지. 그렇지? 어휘도 공식 문서니까 그에 알맞게, 그렇지? 써줘야 되고, 분량을 엄수하라는 건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자 이상 500자 이내잖아? 그럼 500자에 맞추라는 거야? 300자에 맞추라는 거야?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지? 그럼 한 자라도 더 써야 되지. 많이 써놓고 500자 내에 밀어넣으려고 탈구하고 또 탈구하고 또 탈구해서 표현도 바꾸고, 그렇지? 막 이만큼 써야 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막 밀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300자밖에 안 썼다? 그럼 그 뭐에 대한 반증이야? 진성이? 아니구나. 나는 반증이니까. 그렇지? 500자에 맞춰서 꾹꾹 밀어넣어야 돼. 표현에 유의하고 될 수 있으면 498자, 475자 이렇게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문항을 잘 분석해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이 잘 드러나도록 할 것. 이건 우리 문항을 살펴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솔직하게 작성하되 굳이 불리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사람이 성장하는 게 꼭 좋은 것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잖아. 대표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몸무게가 100kg였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사관학교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진 뒤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어떻게 뺐다. 그러면 거기서 나의 성실성이 됐던 나의 어떤 목적의식이 됐던 뭔가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 가령 나 전체
무단결석이 34회예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 느낀 점이 많아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건 될까? 그치? 그래서 내가 이용해 먹어서 이거를 긍정으로 바꿨을 때 그 내가 실수한 것과 느낀 점의 대비를 통해서 나의 성장점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례라고 하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지. 그치? 자, 그다음 부정적 표현과 진부한 표현을 피해라. 그래서 뭐 학업에 대한 얘기를 쓴다. 근데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이때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부정 표현은 머릿속에 남게 마련이거든. 저는 수학, 국어 공부도 공부라고 생각했지만 장교로서의 내 꿈을 향한 자질을 키우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동아리 활동 뭐뭐뭐 하면서 이런 활동도 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탐구 활동에 있어서는 이렇게 군과 연계해서 탐구 활동도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쓴다면 사실은 성적이 안 좋아서 뭐 6, 7등급이지만 그래도 나 군인의 만큼은 진심이고 군인과 관련된 활동은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부정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부정적 표현을 머릿속에 남기 마련이야.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당황하면 그렇게 써. 그 다음에 자기 혼자는 자기가 쓰는 거는 내 새끼니까 그냥 어떻게 써도 다 이뻐 보이거든? 그치? 비로소 남한테 읽혀봤을 때 이게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그치? 내가 이 부정 표현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극복했다고 쓰니까 나 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 새끼를 뽑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건 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굳이 안 쓰는 게 좋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라. 즉, 가독성이 좋게 써라.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요즘 친구들 글을 써볼 일이 별로 없잖아? 실제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가관이야. 우리 사실 모든 언어는 주어 하나에, 뭐 영어뿐만 아니라, 그치?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의미를 만들어 가잖아. 근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일수록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마음속에 막 담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설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써. 뭐뭐 했고, 뭐뭐 했고요. 뭐뭐가 뭐뭐 했는데, 뭐뭐는 뭐뭐 했고, 뭐뭐가 뭐뭐 함으로써 뭐뭐가 뭐뭐 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민이 돼서, 뭐 그냥 이렇게 써. 500자, 1000자를 썼는데, 그 중에 문장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안 쓸 것 같지? 그러면은, 주어도 중간에 막 한 문장 안에 주어가 막 3, 4번씩 바뀌고. 그치? 뭐 어떤 거는 동사를 이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막 내 입장에서 막 이것저것 좋게 많이 쓴 것 같지만 막상 면접관 입장에서 읽고 나면 많이 쓴 것 같은데 뭔 소리지 이게? 막 해독을 해야 돼. 그럼 그 끙 하고 해독하겠어? 에이씨.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치? 뭐 가독성 좋게 쓴다는 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장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 뭐뭐 했습니다. 그 일이 저를 뭐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게 좋겠다. 그치? 그리고 이왕이면 2가지씩 막 처음부터 막 사례를 막 얘기하는 게 사실 내 입장에서는 막 구성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놓고 여기서 빵 느낀 점을 터트리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많은 수의 지원 동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잘 박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치? 2가지씩 혹은 미가씩, 혹은 양가씩 중에서 결국에 좀 제일 인상적으로 남는 건 2가씩이니까 서두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리더십은 뭐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해두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도 하거니와 그치? 딱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2가씩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도 많이 고민해봐야 돼. 그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끌어오르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오든 다 녹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리더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용광로라고 하면 뭘 떠올려? 열성과 뜨거움을 의미하는데 이걸 뒤집어 까가지고 나중에 나 다 녹아드는 포용력을 가질래. 이러면 더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걸 고민해서 여기다 용광로라는 표현을 쓸지 아니면 무슨 표현을 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탈구하고 표현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가독성이 좋게 쓸 것. 자,
작성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기재금지 사항을 반드시 쓰지 말 것. 뭐 이런 것들. 자, 기재금지 사항과 문항 분석은 우리 뒤쪽에 공군사관학교 문항을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공사 문항 페이지 어디 있냐? 페이지 9쪽에 있어요. 자, 한번 뜯어보자. 자, 그 위에 작성상의 유의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 주변인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어떤 구체적 정보, 그들의 직위라든가, 그들의 직업, 그렇지? 혹은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건, 우리 아빠가 군인이라서 나 군대에 관심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지.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서 어릴 때부터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좀 애둘러서 표현해야지. 어릴 때부터 군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접했던 이런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했던 이러한 행동에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군인의 이러한 행동을 해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다가 뭐야 이게? 사례. 그 사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사례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애둘러서 약간 사례, 구체적인 사례의 형태로 좀 드러낸다라고 하면 그 얘기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가령 외부 수상 같은 거 이런 거 못 쓰게. 두 번째는 이제 사교육 요인이 유발할 수 있는 뭐 무슨 출판을 했건, 논문을 썼건, 지금 뭐 토익, 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대회 수상 이런 것들. 내가 권투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은 권투 수상한 얘기 쓰지 마. 권투를 했다는 얘기를 써. 그치? 권투 하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치도 좋았습니다. 이 정도 써놓으면, 결과치가 어떻게 좋았는데? 나중에 물을 거 아니야. 사실은 우승 때렸습니다. 약간, 면접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지원동의서에서는 굳이 쓰란 말은 쓰지 말고, 꼭 써야겠다면 최대한 걸리지 않게끔 애둘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지. 그치? 자, 두 가지 요인. 특정인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쓰지 않는다. 를 명심하면서, 자, 첫 번째. 자, 지원 동기 및 계획표부.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야. 1번 문항의 첫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지원 동기이고.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해라. 간단하네. 두 번째는 노력을 써라.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써야 되냐? 지원 동기. 자,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하다고. 그치? 가령, 블랙 이글스의 공중 쇼를 본 것은 구체적 사례인가?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나? 구체적 사례지?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쇼가 끝나고 나서 그 공군 생도들이 걸어 나오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위험을 함께 나누는 전우애가 느껴졌다. 블랙 이글스를 보고 멋있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쇼 끝나고 나서 등에 딱 어깨동무하는 모습에서 그 목숨을 함께 나누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느껴서 나 그 일부가 되고 싶었다 라고 쓴다면 뭐가 더 구체적이야? 보자고. 블랙 이글스에 참가했다는 건 참가했든 안 했든 증빙이 되지도 않거니와 누구나 쓸 수 있어. 하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뭘 보고 뭘 느꼈다 라고 하는 건 너희밖에 못 쓰지. 그렇게 쓰라는 거야, 지원 동기를. 가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 입학 설명회를 보고서는 공군이 좋다고 느꼈다. 그럼 계속 물어야 돼. 뭐가 좋지? 왜 좋지? 자꾸 구체화해. 무엇을? 왜? 어떻게를 자꾸 물어. 그 물음 속에서 자꾸 구체적인 게 튀어나오니까. 그치? 설명회 참가해서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설명회 때 참가한 생도에게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군인이 돼서 정말로 우리 생도분께서는 국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느끼시냐, 나 그게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는데, 그 생도가 넌 그게 없는데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딱 맞았다. 내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지금 국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군인의 길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쓴다면 전자는 아무나 쓸 수 있지만 후자는 진짜 그거를 한 놈만 쓸 수 있잖아. 없으면 만들어. 그치? 그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 얘기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지원 동사가 되고 머릿속에 남는 지원 동사가 된다. 결국에는 동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작은 거, 결국에는 큰 게 아니거든.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본 공사 생도에 옷이 멋있어서 공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거기서 뭘 느꼈느냐를 잘 기술하는 게 결국에는 면접관들의 마음에 남는 거야. 그렇지? 그 어떤 계기를 열거해라. 처음에 두 개가 있겠지. 군인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군인 중에서도 공군인가? 이 두 개를 조금 더 구체적인 나만의 계기로 좀 포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군사관학교 지원동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특히나 진성 면에서, 내가 진성인 경우에는 기술할 양이 너무 적다는 거야, 오히려. 500자 후가. 몇 문장 안 썼는데 500자 후가거든? 그럼 그 중에 지원동기 써도 노력도 써야 돼. 그럼 지원동기 한 250자, 노력 250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탈구하고 계속 꾸겨 넣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꾸겨 넣을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하면서 군인에 대한 계기, 공군에 대한 계기,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것보다 임팩트 있는 하나가 오히려 더 머릿속에 남는다. 그렇지? 특히나 지원량이, 기술량이 짧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노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학업적 1차 통과를 위한 학업에 대한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군인으로서, 특히나 공군으로서 몸이 중요하잖아? 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질, 군인으로서의 자질, 특히나 여기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내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이제 쓸 수 있어. 자기 자랑거리 활동 중에서. 그 다음에 공군과 혹은 군에 대한 탐구 노력들. 내가 여기 관심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까지 찾아보고 그때 뭘 알게 됐고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꿈이 어떻게 점점 더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요 네 가지 중에 한 250자 정도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겠지. 맥시멈. 그치? 두 가지 정도를 쓰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나 아침 6시 일어나서 언제까지 수학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위주로 했으며, 그놈의 기출문제 풀이는 맨날 그 기출문제 풀이했다는 거에서 내 뭐가 드러나? 안 드러나? 기출문제 풀이를 이용하고 싶다면 그냥 처음에는 막 풀었다. 기출의 소중함 몰랐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시작하니까 기출이 왜 중요한지 알았다. 기출이라고 하는 게 모든 방향성을 말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구나. 즉 공부를 비롯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고전인 이유를 알았다. 나 전술 역사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할래.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거지. 항상 뭘 기점으로? 장교! 이 활동을 장교로서 어떻게 연결할지를 기점으로. 아무 시시한 활동이 되게 하지 말아라. 계속 생각해라. 의미를 부여해라. 그치? 그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아까도 체력도 얘기했지? 그치? 체력하면서 뭘 느꼈어? 누구의 조언을 통해서. 아니면 혼자 하니까 안 됐는데 단체로 하니까 되더라. 난 단체의 시너지가 이렇게 크다는 걸 느꼈어. 등간에 뭔가를 끌어낼 수 있게 사례를 만들어야 돼. 괜찮지?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리더십도 마찬가지. 그냥 나 본투비 리더가 아니라 난 리더십 중에서 무슨 임기응변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리더로서 좀 몰고 나가는 힘, 그치? 추진력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사례 안에. 단순히 리더십이 있어야 돼. 봉사활동도 그냥 난 봉사를 잘하는 인재요가 아니라 나눔의 정신이 뭔지를 깨달았다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깨달았다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지, 뭔가 조금 더 나만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드러나도록 기술해봐라. 괜찮지? 자, 1번 문항 이렇게. 자, 2번 문항에 있어서는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계획과 포부를 써라.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것이 본인의 가치관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네. 그치? 자, 가치관이라 하면 주로 이제 어떤 것들 얘기하냐, 이거? 장교관.
국가관, 뭐 안보관 이런 이제 군과 연관된 가치관도 가치관이지만 일반적인 가치관도 가치관이야. 뭐 성실성을 중시한다든가, 그치? 아니면 정직을 중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그치? 그 중에서 가치관을 잘 좀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애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실 쓰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쓰는 것보다는 요거를 먼저 써놓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다 성장 과정. 나 어릴 때 부모님이 뭐를 강조하셨고, 나 어릴 때 취미가 뭐였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뭐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나 어릴 때부터 복싱을 좋아했어. 복싱을 하면서 힘은 누군가를 패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쓸 때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 그치? 뭐라든가. 그때는 사례가 있어야겠지. 내가 좀, 뭐, 누가 내 친구가 린치 당하는 거 봤는데 그때 내가 당할 거 알았지만 그때 복싱 기술 썼을 때 나 처음 맞았지만 너무 기분 좋았다. 뭐 이런 거 같았으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성장 과정. 아니면 여기다가 그걸 써도 돼. 자신의 리더십 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래서 좀 이제 리더십과 봉사활동이 좀 많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요거 한번 좀 둘 중에 하나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쓰는 게 나쁘지 않지. 그럼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꼭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할 수 있잖아. 그치? 요 안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내가 생각하는 가치,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끌어내고 그거를 포부 삼아서 그럼 내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치? 자, 그럼 계획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무조건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간 생도로서의 계획. 그 다음에 장교로 인간하고 난 다음의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눴었으면 좋겠다. 가령 나의 가치관이 리더십 얘기를 썼는데 그 리더십의 내용이 우리 부대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통합시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리더다 라고 하면,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관생도로서 뭘 공부해야겠어? 뭐를?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 좋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생도로서 자기 전공 분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생도 활동에 연락 열심히 참여해야겠네? 생도 부장 같은 것도 하면서 한번 이끌어보고, 그렇지? 그때 동아리 같은 활동도 있으면 좀 열심히 참여하면서 묶어보는 연습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난 구체적으로 뭐 할래? 가 써줬으면 좋겠고, 가령 동아리 얘기를 한다면 그냥 나 동아리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거기 공사에 패러글라이딩부 있는 거 안다. 나 거기 들어갈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새끼 뜯어봤네. 공사 관심 있어서 열심히 연락 받네. 라고 하는 반증이잖아. 그치? 내가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 왜 그 학과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생도로서 어떤 활동들에 좀 주력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줘라. 그치? 장교 인간하고 나서도 그냥 뭐 훌륭한 조종사가 되어서 국가의 하늘을 지키는 뭐 넘버원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좀 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령 나는 열심히 비행기를 모다가 나중에는 후학을 키우는 교관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 비행기 몰면서 비행기에 대한 기체 연구 열심히 해서 KF-21 등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어떤 종사할 수 있는 테스트 파일럿이 될래요. 라든가. 그치?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얘가 공군에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네? 그건 결국 어디서 드러나냐? 얼마나 구체성 있게 답을 쓰는가에서 드러나겠지. 그치? 자, 잘 모른다면, 우리 공군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사관학교 사이트도 들어가 봐서 여기 교육과정이 어떠고, 뭘 배우고, 동아리가 뭐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가치관을 먼저 쓰고 성장 과정이나 특히나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낀 점과 연결되도록 혹은 연결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안을 작성해라. 자, 이렇게 팁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승전 장교. 나중에 면접 같은 그 4개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승과 전, 나만의 구체적 얘기를 어떻게 잘 구성해서 남들과의 차별성을 주고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장교라고 하는 한 목적성에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를 고민하면서 답안을 작성해봐라.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